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WTI 유가 선물입니다. 지금 유가가요 82달러입니다. 왼쪽은 주봉 차트고 오른쪽은 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가 200일선을 닫고 하락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의 확률이 높고 금리 인하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지금 추세선을 봤을 때 200일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했고, 지금 80달러 위에 82달러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일본 상태도 한번 보시면 60달러, 67달러, 68달러를 행보를 하다가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정배열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상태고요. 80달러를 넘게 되면서 81달러를 넘게 되었습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유가 선물 오르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 재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어떻게 되죠? 금리 인상의 확률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거예요. 왜냐? 페드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WTI 유가 선물이 오르게 된다라는 건 모든 사물에 유가에 선유, 원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유 재고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인 데이터로만 봤을 때 유가가 오르는 건 인플레이션의 수치와 상황을 염두에 두고 TMF 채권이라든지 TQQQ 기술주라든지 주식의 관점에서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8월 10일 날 어떤 날이죠? 말복 아니고요. CPI 발표가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 근원 CPI 발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헤드라인 CPI가 예측값이 3.3%, 0.3% 재반등의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래프 보시면 하락하고 있는 추세지만 많이 하락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0.3%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렇게 된다면 헤드라인 CPI 재반등에 따른 악재 심리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원 CPI 보시면 실제 지금 4.8%입니다. 8월 10일 날 발표될 예측은 4.7%고요. 예측값이 0.1% 하락한 확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원 CPI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헤드라인 CPI 둔화에 대한 호재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인가라고 이러한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를 바라볼 때 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가에 따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사항들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WTI 유가 선물이 80달러가 됐고요. 헤드라인 CPI 지수가 지금은 3%지만 8월 10일 날 발표되는 예측값이 3.3%로 인상된 확률이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상의 확률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채권의 가격은 하락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재확산의 우려와 아직 시장이 강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TMF 심상치 않고 하락할 수 있는 하방성 열어두고 매매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고용시장 강합니다. 실업률이요 장기간 3% 유지해요. 강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가 80달러고요. CPI, 헤드라인 CPI 예상치 인상 확률 높아졌고요. 실업률 좀 낮고요.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재확산의 확률과 금리 정점이 아닐 수도 있다. 금리 인상 한 번 더 생길 수도 있다라고 바라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9월 FOMC 발표 금리 인상 확률은요. 동결의 확률은 87%, 금리 인상의 확률은 13%입니다. 아직 데이터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아직 안 된 걸 수도 있고요. 금리 인하의 시점은 2024년 3월 FOMC 발표로부터 41%로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금리 전도표는 예상표라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100% 믿을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CPI 경제 발표가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의 확률도 크게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채권의 가격도 선반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의 관점에서 잠깐 보시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애플은 장기 추세에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얼마 전에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도 거래량이 좀 나왔고요. 갭 하락과 꽉 찬 음봉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서 5일선, 21선이 깨지고 61선 아래로 마무리되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추세선 무너졌습니다. 5일선, 21선, 61선 아래로 종가 마무리했고요. 나스닥 시가총액 1위, 2위가 전체적으로 추세선이 흔들렸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상황 눈여겨야 봐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극도 탐욕에서 지금 탐욕 구간으로 69점이고요. 예전과 다르게 안정적으로 소폭 하락이 됐다. 경제지표 나오고 주식의 상황, 채권의 상황에 따라서 탐욕 구간, 내추럴 구간으로 갈 수 있다. 하락 가능성 열어두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시장에서 시황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칙 지키시면 됩니다. 원칙 지켜가시면서 현금 비중 조절하시면서 매매하시게 된다면 가늘고 길게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꾸준히 해주시면서 여유롭게 마음 편하게 매매하시면 이번 시장도 현명하게 지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리십 투자자 회원증 가입해 주신 고우고우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우고우님께서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가치와 내용 그리고 경험을 많은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